자, 지난번에 저점을 쳤던 위치가 대략 780포인트 전후인데 오늘 790포인트가 한번 깨졌죠. 거의 그때 위치까지도 내려왔다.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점대를 또 한번 도전하러 온 거니까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깨지면 되게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가 만약에 무너지면, 물론 우리 증시도 무너져도 뭔가 좀 납득이 됩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버텨버리면 과연 여기서 우리만 빠질 것이냐? 그러긴 또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되돌려 나오는 모습들이 이 이후에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면, 예증 차트고, 자, 이게 다우존스죠. 다우존스와 그림과 일단 코스피 지수를 봅시다. 코스피 지수를 이게 비교해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그림이죠. 위아래 그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 지수를 봐도 위에 우리 코스피 지수와는 그림이 전혀 다르죠.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랑 비교해서 보면은 전혀 다른 느낌이죠. 한국 증시와 독일 증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화권이라고 하는 대만 증시랑 비교해도 확연히 우리 코스피 증시와 움직임이 다르죠. 물론 뭐 급락할 때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급락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돌아나가는 흐름이라든지 최근 한 2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대만 증시랑도 흐름이 달라요. 브라질 증시랑 비교하면은 브라질 증시랑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브라질 증시는 우리보다 먼저 흔들렸고 반등이 훨씬 빨리 들어오고 있죠. 4주 연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프랑스 증시도 마찬가지고 전혀 흐름이 다릅니다. 우리랑 똑같은 흐름이 이거예요, 지금. 중국 증시죠. 중국 증시와 우리 코스피 증시의 그림은 거의 같은 증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가 중국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 증시도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위기가 언제 끝나느냐가 사실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줍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 증시의 향방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수는 조금 코스피 종목들은 조금 멀리하고 상대적으로 달리 갈 수 있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합시다 했던 거예요. 코스닥 증시와 중국 증시와의 그림을 보면은 지난 5월 달까지만 해도 그림이 달랐습니다. 만만하게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그림이었고 코스닥 증시는 계속해서 버티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언제부터 싱크로율이 같아졌냐면 6월 달부터는 싱크로율이 중국 증시와 코스닥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국 증시가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2700포인트를 깨고 막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금 위협스러울 수 있어요. 중국이 계속 하락하면 이 위기가 계속 커지고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 위기가 계속 커져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우리 증시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중국 증시가 여기서 돌리잖아. 그러면 우리 증시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 보면은 중국 증시 1% 빠졌잖아요. 우리 코스피 증시는 1% 빠졌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5%가 빠졌어요. 4.5, 현재 4.5%, 아까 5%였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 증시가 과락했다. 근데 지금 오늘자, 지금 오후장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가고 있네. 1.7%. 이거 무슨 얘기 나온 것 같은데. 1.7%까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님들. 이거야. 현재 중국 증시 모습이 이거야. 옆에 지금 이게 지금 15분봉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차고 나가잖아. 근데 우리 지수는 저점을 이제 갓 이러고 있다. 글쎄, 제가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과락해 있으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 힘들이 좀 아시고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증시만 무너질 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뭐 굉장히 좀 피곤한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좀 예상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고 특히 코스닥 증시가 더 많이 흔들렸던 건 사실인데 여기서 저점대를 훼손하면서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지난번 저점대가 700 거의 한 뭐 어떻게 보면 85포인트 전후지 최저점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그죠? 여기가 지난번 거의 찍었던 저점대 아닙니까? 거길 또 온 거예요 지금.
솔직히 안 올 줄 알았어요. 위에 쪽에서 많이 내려야 한 요런 위쪽에서 바닥을 잡고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를 또 내려온 거야. 그럼 저점대 확인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확인받고 아마 돌아 나오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나오는 강도야 뭐 이제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저점대를 확인받았다면 그 이후에 돌아 나오는 속도는 빨리 나올 수가 있다. 그만큼 많이 흔들어 냈으니까. 중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반전 스토리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아시고. 환율 차트도 잠깐 볼까요? 최근에 이런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예요. 주봉인데 1, 2, 3, 4, 5, 6주에 걸쳐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환율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는 항상 이제 증시에서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약간 발작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그랬던 거고,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 발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완화될 거다. 앞으로 원화는 계속 강세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막 할 때잖아, 미국이.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정확한 고점들은 그때 못 잡아드렸어요. 님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많이 채웠다 하면서 거의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한번 뭐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팍 더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아마 이때 제가 거의 고점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고, 근데 이러고 나서 한 따닥 두 번 한번 쳤거든요. 치고 나서부터 이제 점진적 하락이 진행됐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이렇게 올라왔잖아.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1150원도 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만큼 올라왔다 이거지.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했고, 여기서 앞으로 어떤 환율의 기조가 금융위기 왔을 때 이때처럼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올라왔으면 또 어느 정도 있다가 진정하면서 또 완만하게 또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 이런 위치들을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게 앞으로 위기가 계속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같이 동조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이 동조돼서 이게 지금 중국 상해 지수인데 아니면은 무슨 뭐 대만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거나, 그죠? 아니, 대만 증시가 되게 위험하거나 지금, 아니면은 아시아 증시가 위험하다면 니케이가 무슨 뭐 진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지. 근데 사실 지금 증시 흐름은 상해, 중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야. 두 증시가 가장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홍콩까지. 홍콩도 비슷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안전망의 심리,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우리 증시도 뭐 증시의 어떤 지수의 어떤 움직임은 사실 앞으로 뭐 크게 갈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당장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예측하기는 어렵고, 종목들에서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버텨낼 힘이 생긴다는 거지.